안녕하세요, 비센테입니다. 제가 항상 너무 이렇게 무거운 주제들만 좀 갖고 오는 것 같아서 오늘은 굉장히 좀 라이트한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신혼부부들한테 있어서 차를 산다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선택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산 형성을 위해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를 좀 사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지금 가성비가 되게 좋은 차들이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 금액대별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300만 원대. 제가 이 채널 시작하고 나서 이제 되게 초반에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택시보활차였습니다. 저는 제 첫 차가 택시보활차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막상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내가 이걸 구하려고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왜? 아는 사람들 다 알기 때문에.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합니다. 그래서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요, 바로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택시보활차입니다. 한 20만 킬로 정도 뛰었죠. 지금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좋아요. 운전 연습용이나 단거리용으로 굉장히 이제 적합한 이런 차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차의 그 장점은요, 일단 기존의 이제 YF 소나타에서 이제 아쉬웠던 이런 부분들을 좀 상품성을 보완해서 나온 게 더 브릴리언트거든요. 근데 이게 연식도 뭐 14년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고, 무엇보다 가격이 미친 듯이 저렴합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사실 이 차는요, 그 엔카나 이런 것보다는 뭐 양원부활차나 박차 같은 되게 전문적인 이런 택부 전용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택시를 아예 사와가지고 필요한 것도 다 정비를 하고 괜찮은 가격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구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물이 올라가기만 다 나가가지고, 이 차는요, LPG 가격이 요즘 그래도 좀 비싸져가지고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비도 엄청 싸고요. 그리고 내구성이 엄청납니다. 택시로 나온 거고 또 LPG이기 때문에 LPG 엔진 자체가 원래 좀 완전 연소율이 좀 높아가지고 엔진의 수명 자체가 굉장히 긴 걸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가성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300만 원대 이런 차를 좀 추천드린다. 두 번째로는요, 한 500만 원대까지 내가 가격을 올려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 YF 소나타 다음 버전인 LF 소나타를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LF 소나타가요, 굉장히 잘 만든 차예요. 이전 모델의 단점을 개선해가지고 나온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이것도 역시로 택시보활로만 하게 되면 한 500만 원 언저리를 좀 구할 수 있고요. 이게 굉장히 검증된 내구성, 이 상품성이 굉장히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 아쉬운 거는 이제 디자인이 상대적으로 조금 투박하고 은색의 경우는 특히나 좀 택시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대로 넘어가면 이제 좀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많이 보는 차들, 스포티지 R 디젤, 이거는 이제 한 SUV 중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한다 볼 수 있어요. 한 요 정도 보면 용도 변경이력 없고 소유자 변경이력 없는 이런 차가 지금 보면 한 730만 원 정도에 이제 올라와 있죠. SUV들이 세단에 비해서 비싼데 이 친구는 SUV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지금 봐도 질리지가 않는 이런 디자인과 좋은 연비, 그리고 현기차이기 때문에 정비성이 좋다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 단 디젤이라서 조금 관리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뭐 DFF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소음과 진동이 좀 있다라는 거, 이 정도가 단점이고요. 단 이제 입문용 차량으로는 저는 굉장히 좀 추천드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참고로 제 동생도 제가 추천해서 이 차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800만 원대로 넘어오면요, 사실 저는 현대차, 기아차도 되게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외제차를 굉장히 좀 좋아를 하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외제차들도 몇 개를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10년에서 11년까지 나왔던 BMW F10 528i 전기형 버전의 경우에는 이게 3000cc짜리 이제 N52라는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게 마지막 실키6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엔진 질감이 좋은 이런 엔진이 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그런 엔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사골 엔진이라 불릴 정도 오랫동안 써먹었고 그만큼 내구성이 검증되어 있는 그런 엔진입니다. 이 차를 한 830만 원 이 정도면 사실 구할 수 있는데, 800만 원, 900만 원대 정도 되면 그래도 키로수 한 10만 초중반 정도 되는 것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연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10km 언저리 나오고 가성비 좋고 엔진 내구성 좋고, 상대적으로 요즘은 이 애프터마켓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비도 굉장히 싸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단점으로는 연식이 아무래도 오래됐다는 거, 그리고 BMW 특유의 누유 문제 같은 게 좀 있다, 이런 점들을 좀 단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참고로 제가 지금 몰고 있는 차가 바로 이 차입니다. 제가 직접 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필링도 좋고 이제 가성비도 좋고 감성도 되게 있는 그런 차라서 가져와 봤고요. 다음으로 추천드릴 만한 게 운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을 위한 이제 차입니다. 한 900만 원대 정도인데 F30 320D입니다. 이 차도 한 10만 미만으로 탄 것들을 한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요즘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디젤이다 보니까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 16km 가까이 나오고 그 차체가 굉장히 작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드라이빙도 굉장히 좀 즐겁고요. 가성비가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단 이제 양카랑 카푸의 이미지가 좀 있고 이제 국산차 대비 이제 수리비가 조금 더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는 점, 디젤이라서 아마 그 소음이랑 진동이 좀 있다는 점. 그래서 그 달구지라는 표현도 좀 가끔 쓰긴 하거든요. 굉장히 좀 소음도 있고 진동도 있고 이렇게 하다 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요즘 굉장히 가격대가 많이 내려와서 착해졌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0만원대로 넘어가면요, 이 프리우스를 굉장히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프리우스가요, 공인연비가 한 21km 정도 되는데요, 실제 실연비를 이제 따져보고 그 사람들이 탔던 후기들 같은 걸 보면요, 고속주행하고 하면 30km까지도 나온다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차 특유의 그 되게 잔고장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근데 가격대가 되게 나쁘지 않거든요. 1100만원, 뭐 1200만원 이 정도면 이제 4세대를 살 수가 있으니까. 다만 이제 그 상품성이 애초부터 예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검증이 되는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이런 차다. 고장도 잘 안 나고, 단점으로는 떨어지는 인지도, 그리고 아쉬움, 이렇게 디자인이 좀 아쉽다는 점, 그리고 고장이 적긴 한데 만약에 고장나면 아무래도 외제차이다 보니까 수리비가 좀 더 많이 든다라는 점이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만약에 1000만원대로 해서 이제 그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패밀리 세단이 필요하다, 패밀리 SUV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1000만원대는 산타페 더 프라임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산타페 DM이 나온 다음에 이후에 상품성을 보강해서 나온 게 더 프라임인데, 한 16년식인데 한 10만 초중반 탄 게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차체 굉장히 넓고 굉장히 좋고요. 연비도 한 12km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가성비가 좋고, 단 약간의 고질병도 있고 디젤 특유의 이제 소음과 진동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까지 특색이 별로 없다는 점 정도가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단점이 이렇게 사실 그렇게 뭐 크지 않습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은 차니까 내가 패밀리 세단이 필요하다, 근데 돈을 좀 아끼고 싶다 하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 1300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요, 이 정도 금액대 저는 이 차가 가장 좀 가성비가 좋은 것 같은데, 바로 올뉴 K7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라 가지고 그 굉장히 그 조용하고 연비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한 15, 16km 이상 이제 나와주고요. 아무래도 실내도 되게 넓고 거주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만 단점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보면 약간 올드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큰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요즘은 이렇게 되게 스포티하게 나와가지고 젊은 사람들 많이 타는 차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제가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혼부부 때는 가능하면 차를 안 사시는 게 좋긴 한데, 꼭 사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이런 차들 좀 고려해 보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